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내 증시만 비실비실할까라는 의문표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향후 전망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연하게 봐도 지금 뉴욕 증시와는 디커플링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장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는데요. 기대감 가지고 우리 증시 오늘 출발이 됐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반등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초부터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지금 뉴욕장에서는 86% 기업들이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내면서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어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뉴욕장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장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도 경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서 보시면 뚜렷한 우하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MSCI 지수 중국 A주의 편입 확대 비중까지 감안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더 중국장보다 우리 증시보다는 중국장에 대한 베팅이 강했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미국과 중국 과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내용 오늘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의 지수 움직임을 먼저 살펴보고 좀 부진의 이유를 좀 뜯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4월 달 거만 좀 볼게요. 저희가 이제 뭐 연초 대비 이런 상황들은 몇 번 점검했으니까요. 4월 들어서는 코스피가 한 2.1%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간으로는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데요. 왜 이렇게 좀 심리가 안 좋나 보면 고점에서는 한 3.7% 하락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고점에서는 한 4% 밀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월간으로는 한 2%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4월이 좀 힘드셨을 거고. 중후반에가 많이 안 좋았던 거죠. 네. 그렇죠. 초반 3월 말에 잡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래도 뭐 플러스권일 수도 있겠는데, 뭐 배경은 삼성전자한테 있어요.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8%나 밀렸거든요. 4월 달에. 되게 많이 빠진 거고요. 갤럭시 폴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황들이 이따 좀 보겠습니다만, 시총 상위 대표주한테 몰리다 보니까 삼성이 밀렸고 지수도 좀 안 좋다 고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월간으로는 현재 2% 넘게 지금 플러스는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한번 쭉 보실 텐데 먼저 이제 음식료는 역시 4월입니다. 4월 29일 제가 장중 기준으로 지금 봐봤는데요. 한 1.7% 음식료는 하락 중이고, 빠졌네요. 네, 섬유복이 사실 1, 2, 3, 4월, 4월까지도 아주 강했었는데 4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1.3%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이쪽에 실적 호전주들이 대체로 많죠. 그리고 종이목재도 뭐 견조한데요. 고점에서는 좀 흔들렸었고 4월 달에 한 3% 올라 있고요. 근데 뭐 골판지 제조사들 뭐 그 택배 뭐 이런 쪽 연결된 시황이 많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는 0.5% 상승으로 시장 대비로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의약품 업종 지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7.5% 올랐는데 셀트리온이 좀 셌어요. 4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몰랐는데 4월 달에 셀트리온이 거의 18%나 올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이제 아무래도 경협주가 많이 묶여져 있는데 이따 시황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한반도 정세가 좀 틀어지는 국면에서 비금속 광물이 3.1% 약세이고요. 시장 대비로 한 5% 빠져 있으니까 경협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4월이 최악의 한 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금속은 0.5% 상승에 그치는데 역시 이쪽도 뭐 근저에는 이제 경협주 좀 묶여는 있죠. 이쪽도. 네. 그리고 이제 기계 쪽 방산과 건설기계 중공업을 묶어놓은 기계 쪽은 3.6% 올라서 시장 대비로는 선전했던 4월이고요. 전기전자는 하이닉스가 6.2% 오른 덕분에 2.3% 올라서 시장을 비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정밀인데요. 이쪽도 사실 뭐 K시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임플란트 하는 쪽도 좀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군이 좋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 장비가
4월에는 현재로 업종지수 전체로 보면 가장 좋았습니다. 11.3% 급등인데요. 현대차 덕분입니다. 현대차가 보시는 것처럼 16% 올라 있습니다. 오늘도 뭐 현대차 그룹사들은 상당히 좀 상황이 좋은데요. 현대차가 4월에 많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운송장비 내에서는 한 5% 정도 올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0.1% 밀려나 있죠. 하지만 호텔신라 같은 쪽을 이쪽에 아마 일이 안 들어가 있을 건데요. 섹터별로는 제가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유통하고 호텔신라 좀 다르게는 움직이는데 면세 쪽은 나쁘진 않았었어요. 호텔신라가 거의 16% 4월 달에 오르면서 현대차 호텔신라는 사실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반영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는 3.9%. 한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4월 내내 그냥 고생하셨을 텐데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건설업종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조금 올라왔는데 컨센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시장 좋았던 분위기에 편승을 못했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약했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한진그룹하고 금호아시아나 이슈 탔던 운수창고가 11.2%. 만약에 급등세 그대로 마감이 됐다고 그러면 이제 뭐 운송 장비를 제쳤을 것 같은데 고점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의 급락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11.2%로 아쉽게 이제 상승률로는 2등 했는데요.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은 역시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월간으로 보시면 75% 폭등하는 그런 4월입니다. 그래서 3월에 잡으신 분들은 아시아나항공이 아직도 아주 높은 수익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종이 2.7% 밀려서 5G 관련된 캐펙스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사실 요금 경쟁이 또 시작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5G 요금제가 이제 무제한으로 가게 되면서 캐펙스를 더 늘려야 되게 되는 부담이어서 이따 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뭐 KMW 같은 업체들은 4월 달에 오히려 30% 넘게 폭등하면서 신고가를 내게 되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통신주는 좀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금융 섹터도 1.5%로 좀 선전했는데 증권이 좋았습니다. 뭐 거래세 인상도 있었었고요. 인하도 있었었고요. 증권이 5% 정도 올랐고 보험 쪽은 한 0.6% 정도 밀려났습니다. 연결해서 코스닥을 보실 텐데요. 코스닥은 4월 달에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거래소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고점에서는 조금 더 빠져서 3.9% 정도. 그러니까 4월 고점에서는 저번 주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빨렸기 때문에 3.9% 밀려나 있어서 심리는 좀 안 좋죠. 단기로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섹터별로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IT 부품이 애플이나 삼성이나 특히 삼성 쪽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부품사들은 정말 안 좋았었죠. 특히 갤럭시 폴드 관련 기대감들이 있었던 쪽들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4% 정도 올랐으면 선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엔특이라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이런 쪽들이 한 21% 올랐고요. 그다음에 KMW가 32% 4월 달에 급등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강한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쪽들은 삼성에 130조 넘는 투자액이 나왔고 또 글로벌하게 이쪽이 잘 된다고 하니 뭐 장비군들 실적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좋았는데 SFA가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지수는 뉴욕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뭐 아주 급등세인 상황에서 우리도 좋았었는데요. 5.3% 4월 달에 올랐습니다. 이 가로쳐 놓고 27%는 연간 기준으로 27% 올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상당히 4월에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었고요. 그리고 기계 장비도 사실은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2.2% 4월에 올랐고요. 제약 바이오는 좀 안 좋았습니다. 제약이 2.7% 하락, 메이톡스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밀려나면서 흐름이 약간 거래소 의약품 지수, 셀트리온하고 좀 상반되게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좀 약했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업종별의 갭이 상당히 컸네요. 네, 차별화가 강했던 한 달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국내 증시가 많이 부진한 건 맞거든요. 또 상대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허탈감마저 느끼게 되는데 그 약세의 요인들을 조금 짚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예, 그 해외 지수를 보시면 다우가 4월 달에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우랑 한국 지수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스닥을 보면 좀 달라져요. 나스닥은 4월에 5.4%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이 아까 2%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고 반도체가 아까 제가 4월에 5%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한 6% 오르고요. 근데 미국 반도체는 거의 11%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침마다 전해드렸지만 미국 반도체 중에서도 마이크론이나 인텔보다는 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쪽이 아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양상에서는 아까 SFA 한 50% 넘게 올랐는데 그거랑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틀린 것 같지만 다 커플링이 돼 있는 시황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한 7% 올라서 독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네요. 4월 달에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1% 밀렸습니다. 4월 달에. 그게 코스닥도 안 좋게 했을 거고요. 아마도. 그리고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특히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이지 못하게 했던 배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국 시황은 일단 GDP가 잘 나와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와서 경기 부양에 대한 그 드라이브가 조금 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약화됐던 분위기 그리고 한국으로도 우리도 보면 GDP 쇼크가 나와서 이게 1분기 GDP 쇼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고 하고 저는 제일 큰 재료 중에 하나가 한반도 정세라고도 보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삼성전자에 한반도 정세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정의 핵심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상상인 증권의 김장렬 센터장 중간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금 뭐 여러 가지 국내 증시가 왜 비실비실한지 그 이유를 조금 들여다봤는데 센터장님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점검하실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환율 원화가 약세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두 가지 한 측면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에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벤트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아직 오늘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벤트 비메모리 육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올라왔죠.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발표를 이제 또는 나라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이제 오프 그 이벤트는 이제 거의 좀 다 됐다 한 번 1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실적인데요. 1분기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고 하이닉스 뭐 이런 LG스 나왔고 오늘 내일 아마 삼성전자 발표되는데 실적이 그다지 속 좋지는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전망이 중요하죠. 근데 전망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 좀 기대하지만 하반기 좋아질 거야 하는 이 정도만 가지고는 모멘텀을 아주 세게 받기는 어려운 1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이 가장 아쉬운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비록 1분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2분기에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안 올라오면 그게 큰일인 거고요.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환율이랄까 실적이랄까 이벤트에 대한 걸 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스피드 범프에 덜컹 한번 걸린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악재 요인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등의 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향후 전망에 대한 좀 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전망이라면 간단히 이제 내일 삼성전자, 그다음에 내일 모레 5월 2일 정도에 애플, 한국 시장은 이제 IT가 거의 많이 좌지우지하니까 삼성하고 애플의 실적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냐. 여기서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좋은 게 나오면 다행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지부진한 현상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이벤트인데요. 비메모리 그렇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내생적으로 대한민국 내생적으로 산업적으로 이벤트는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벤트로서 뭐 한다면은 뭐 기대하는 것이 북미의 단일 이런 것인데 아니면 북한하고 한국과의 관계 이런 건데 이거 역시 그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실적 이후에 전망에 대해서 큰 업체들이 좋게 얘기하는 거 그것만이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금 많이 갖고 계시고 개별 종목 중심으로 포커스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전략까지 잡아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그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네, 네. 결자해지라고 실적이 돌아서는 게 급선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시간 텀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종목 대응 팁을 주셨거든요. 네. 네, 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 어떤 게 있는지 네, 들어보고 저희도 전략 한번 짜보죠. 네. 네, 센터장님 굉장히 명쾌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예. 포인트를 딱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재료를 보시면 추가적으로 또 볼 건데요. 일단 오늘은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 발표됩니다. IR을 세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두 업체가 이 IT 계열이 최대 주주라서요.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팡이 안 좋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네. 사실 좀 골칫거리긴 할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작은 자회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나라에서도 지금 뭐 조선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유한양행도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 거래대지수 나옵니다. 잠깐 컨센을 보시죠. 오전 10시 구간대 나올 건데요. 저번에 3월치 나올 때도 요거 때문에 그냥 시황이 난리였었죠. 근데 지금 내일도 아마 요거 가지고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월 달에 PMI는 제조업이 50.7, 서비스는 55 예상되고 있고요. 차이신권은 51 정도로 직전 달보다 다 개선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3, 4월은 역시 예상대로 나쁘지 않게 전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실적은 개별 주식 종목별 실적을 보시면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제철, 현대일렉트릭 발표되고요. 대림산업, 금호석유도 내일 실적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전기랑 SDI. 전자는 한 7월 넘어가서 그때 아마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은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주로 주질문이 폴더블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좀 많을 것 같은데요. 4월 30일 날 폴더블폰 관련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또는 수정 전략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반도체 시황은 뭐 계속 반복되지만 너무 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나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EUV 장비 화성에 도입한다는 그건 관련해서 아마 기자들이 좀 생각이 있으면 EUV 장비랑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질문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매니저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헝콜 하고 나서 IR 쪽 또 기자회견 내용들이 혹시 전달되면 삼성전자 움직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뭐 이노션 뭐 이런 쪽들도 실적 발표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쉬는 날 5월 1일 날 4월 수출 동향 발표될 건데 이것 좀 속보치로 보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글쎄 뭐 큰 충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세대로면 4, 5, 6월 달 2분기 컨센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진 눈높이에 맞출 정도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일 날 새벽에 FOMC 결과 발표가 됩니다. 기자회견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관련해서 현행은 2.5% 동결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제 궤적이 바뀔지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LG 계열의 U+랑 또 GS 리테일 실적 발표 2일 날 있고 현대중공업도 조선사 내에서는 가장 먼저 실적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날 대한통운하고 롯데케미칼도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수립에 대한 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네. 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뭐 글쎄요, 다른 전략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마주들이 뭐 움직여서 그걸 좀 트레이딩이 잘 되시면 좋겠는데 테마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이딩이거든요. 테마주는 종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올랐어도 장중 고점이 25%, 20%면 뭐 그 중에 물리신 분들도 허다할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테마주는 전략들 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본인들이 잘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는 그렇고요. 그리고 실적주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형급 실적 호전주를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수급 측면에서 소형주는 건드리긴 좀 애매하고 기관이 대형사는 사실 성과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미진하고 예,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급은 지금 아니고 그래야 제가 중형주급에 대한 실적 호전주를 좀 보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중형주가 실적 시즌에
실적이 잘 나왔을 경우에 단기 성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는 중목 컨셉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중역금의 실적 호전주를 잡아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 스타일에 따른 좀 매매 전략을 수립할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 내려보게 됩니다.